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일단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데 합의는 했죠. 자, 그런데 시작부터 힘겨루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좀처럼 양보를 할 기미가 없다 보니까요. 이거 좀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여야가 협의한 결과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통일교 이거 특검 법안 공동으로 제출을 했어요. 저렇게요. 일단 뭔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속보를 네.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규명이잖아요. 이것부터 규명하자. 그리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 합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여권이랑 여권 인사들의 어떤 의혹을 은폐하지 않았냐. 은폐 의혹도 들여다보자. 이것이 2번이고요. 세 번째는 통일교 관련해서는 정당 가입 동원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들여다보자. 그리고 20대, 21대 대선 함께 이 개입을 통일교가 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직무유기 공직자라든지 또 사건 수사 중에 인지범죄가 더 있다면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실은 특검을 추천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방식 놓고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내놓은 것은 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제3자에게 준다. 요것이 좀 다른 대목인데요. 지금 민주당하고는 좀 생각이 엇갈려가지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렇게부터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보면은요,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을 하자는 거고 이남희 기자가 좀 설명해 준 것처럼 야권은 법원 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니까 자, 특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하면 이거 되겠냐.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좀 이게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상설특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설특검에서는 엄연히 이제 특검을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떻게 임명하는지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은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에서는 특검을 어떻게 추천을 하고 누가 추천하는지는 충분히 이제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추천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요. 예전에도 제3자가 추천했던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2003년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특검이 있을 때도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을 했고요. 2018년에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도 대한변협에서 또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추천하는 게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을 해도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법조계에서는. 자, 어쨌든 지금도 저렇게 뭐 법안을 제출했지만 저건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 여야가 한참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곧 바뀌는데 어느 한쪽이 좀 양보를 하겠어요. 양보를 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정의라면서 빠르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계속 보면은 그래서 언제 통과시킨다는 건지 어떤 점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 안 했거든요. 결국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또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추천 놓고 지금 민주당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속보 나가는 것처럼 특검 후보자 지금 2명 추천을 법원 행정처장이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요 이렇게 봅니다.
여야 추천 한 명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보면은 지금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영향력을 필요로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야 하나씩 추천해서 골라야 한다. 이 얘기인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나 개혁신당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되겠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어서 음.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이번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이거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도요. 벌써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장종혁 대표가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특검의 문제는 저는 별건이라고 봐요. 별건을 묻으면 통일교 게이트 핵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물타기다라는 거고 야권은요. 아니다.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 있나요? 일단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뭐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결국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만 법리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메신저로서 공격을 해서 이 메신저가 수행했던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결과까지 뭔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네. 사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의혹으로만 사실은 좀 부족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편파 수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관련된 뭐 사건 기록을 뭐 은폐했다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정황이 있어야지 좀 포함시키자고 할 때 좀 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통일교 특검의 그 세부 사항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투쟁까지 나서겠다. 강경 투쟁까지 나서겠다 이러던데 이러면 민주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면은요. 네. 사실은 민주당이 아우 못 받을 거 없다 우리 받는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안 받고 싶은 것 같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김성태 과거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자 민주당 드루킹 특검 받으세요 하고 단식하고 그때 뭔가 피습까지 당하고 고생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식까지 하면서 압박을 할 거야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논평까지 나왔는데 오히려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박이 나왔냐면 장윤미 대변인이 아니 패스트 트랙 한다는 거면 오히려 신속법안 330일까지 논의할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야당에서 더 지연 전략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서로 지금 고비 하나씩 지금 서로 지연 전략이다. 서로 못 받겠다 하면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연 전략 놓고도 지금 또 맞습니다. 이견이 있는 생각이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이남희 기자, 이거 연내 처리 가능하긴 해요? 지금 보면 대장동 이거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이거 아직 지지부진하죠? 어제 그랬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예.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나오니까 혹시 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하자고 해놓고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 국정조사 당연히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하자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워낙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거 쉽게 되겠나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일단 어제도 합의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각자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그때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시간에 쫓기는 건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통일교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와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네, 이때까지 지금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통일교 그리고 뭐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2019년 천안에서 열렸던 통일교 행사에 저렇게 한학자 총재와 이거군요. 찍힌 예.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날 행사장에서 찍혔던 다른 사진에는 윤 전 본부장과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이때 이 행사에서 이 김규환 전 의원은 축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 축사에서 한국은 아버지 나라, 일본은 어머니 나라로 양국은 한 가족이고 한 총재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축사를 했다라는 게 또 통일교 소식지에도 좀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규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축사는 그냥 부탁받아서 한 것이지. 네. 그래서 뭐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지 금품 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뭐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와는 무관하다. 나는 축사는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반론까지 지금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통일교 의혹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